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글쓰기, 여기가 우리가 책을 읽고 글쓰기 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글쓰기 수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글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시윤이랑 도율이랑 윤재 없지만, 특히 도율이, 윤재랑 시윤이 세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 처음 나를 만났을 때보다 글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았어요. 뭐 나름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연습해 나가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결판은 나중에 나요. 나중에. 우리 다 글쓰기는 여러분 중요한 게 나중에 어른 돼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우리가 천천히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할 건 뭐냐면, 우리 그동안 독서감 상문 쓸 때 기본적인 3단 구성으로 쓰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지금 그래도 한 편의 글을 쓰는 거에 나름 익숙해졌어요. 맞죠? 네. 뭐 잘 쓰고 못 쓸 것도 나서.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오늘은 서론 쓰기의 방법을 한 가지를 더 배워볼 거예요. 우리 그동안 서론을 처음 쓸 때 좀 힘들다 그러면 좀 팁을 줬죠. 어떻게 쓰라 그랬죠? 첫인상한데 어떤 문장을 쓰라 그랬죠? 첫 문장? 나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쓰라 그랬죠.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법은 많이 썼죠. 오늘은 다른 방법을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이렇게 배웠죠. 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자, 웬만하면 한 문단으로 써라. 그쵸? 네. 본론, 웬만하면 2문단 이상으로 써라. 맞죠? 네. 결론 한 문단으로 써라. 맞죠? 이렇게 배웠죠. 자, 오늘 배울 기법은 뭐냐면, 서론을 긴 한 문단이 아니고 짧은 2문단으로 하는 기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서론을 2문단. 그런데 짧은 2문단. 즉 뭐예요? 2문단으로 하되 한두 문장, 혹은 뭐 3-4문장, 이렇게. 혹은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서론을 조금 길게 쓰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 어떻게 써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네. 공감? 맞죠? 네. 여러분, 제가 수업 때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우리 글이나 말이나 똑같다. 그쵸? 뭐냐? 상대방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내 의견이나 정보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이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일단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재미없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흥미 없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쵸? 그럼 흥미를 이끌어내야 되죠. 흥미를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재미도 있지만, 네. 가장 좋은 게 공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재밌거나 뭐 자극적인 얘기는 아닌데 내 얘기 같아. 그럼 내가 좀 귀를 기울이게 되죠. 네. 예를 들면 시윤이 동생 있지? 윤재랑 너랑 동생 얘기하면 서로 공감되지 않을까? 맞지? 예를 들어, 아우 내 동생 못생겼어. 그럼 너도 맞아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윤재는 동생이랑 친하고 저는 그냥 예를 드는 거죠. 그치? 공감할 거 아니야. 그치? 시윤아, 네가. 그러니까 그럼 공감하면 네가 윤재의 말을 들어볼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이에요? 서론을 공감할 만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서론을. 공감할 만한 문장과 글로 첫 문단을 그거를 일반적인 문장으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는 핑스라는 걸 봤어요. 그렇죠? 핑스를 봤죠. 핑스의 내용은 뭐였어요? 핵심 내용이? 소재. 주제 말고 소재. 그 재료. 글의 재료가 뭐예요, 지금? 핑스가 재료지? 네. 근데 핑스가 왜 중요한 재료가 돼? 여기서? 미니 때문에. 병을 고치는 약의 재료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병이라는 게 등장하죠? 누구의 병? 미니. 내가 사랑하는 가족.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하면 어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질문이나 문장에 공감해 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는 말 이해했어요? 들이 일반적이라는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도율이가 되게 좋은 얘기 했어. 내가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를 생각하는데,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온 내용을 일반적인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주 무서운 병, 불치병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는 거야. 그러면 공감할 수 있겠지? 누구나. 아마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으면 선생님 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자문자답.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라 그랬죠? 병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아마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맞아요? 네. 맞지? 만약에 둘이도 형이나 엄마가 그런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치고 싶겠죠? 네. 공감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동물의 생명도 빼앗을 빼앗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빼앗겠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 구하려고 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공감돼요? 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문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문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읽은 책하고는 연관이 없죠? 두 번째 뭐냐면, 그 내 이야기랑 책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문단은 당연히 들여쓰기 할 거고,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SF 소설 핑스의 주인공 제이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픈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핑스의 피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일과 다른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고 하는 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문단이 되죠. 자, 이게 두 개가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독서 감상문에서 줄거리 요약을 하거나 감상하거나 쓰는 내용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핑스를 읽고서 아, 그래. 핑스라 같은 희귀한 새의 생명을 취하거나 걔를 잡는 거는 나쁜 건 알아. 하지만 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고 내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나는 이 책을 읽고 그런 고민을 했어. 심지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어? 토론도 했어. 이제부터 난 독서 감상문에서 그 내용 쓸 거야 라고 서론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쓰라는 거 아닙니다. 쓸 수 있으면 써보라고 그냥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오늘 독서 감상문 수업 시간에 써볼 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못하면 다음번에 하면 되고 다다음번에 하면 돼요. 단지 오늘은 수업의 일환으로 알려준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것만 알려줄게요. 자, 그 글이라는 거는 점수는 없어요. 그쵸? 뭐 수학시험처럼 뭐 100점, 90점, 80점 이런 건 없어. 근데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할게, 얘들아. 그동안 너희들한테 알려준 서론 쓰는 법으로 똑같이 잘 썼다고 칠게. 그 방법으로 쓴 것과 이 방법으로 쓴 게 어떤 게 고급 스킬일까? 저거 맞습니다. 약간 스킬 진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거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도해 보세요. 이걸 여러 번 시도하고 어느 순간 자기 걸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글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